직계의 쥐가 넘어갔다고 해야 될까요? 아이고 6월 16일 날 그냥 나가서 며칠이라도 좀 주변 정리를 할 거 그랬나? 이 내란범이 거리를 활보하는 것은 뭐 불가능한 일이죠. 직위원과 심우정이 합작품으로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엄청난 예를 들면 분노에 쌓였던 거고 이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직위원이가 병합 여부를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보석을 허가해놓고 영장을 또 발부를 할까요? 보석 허가 결정을 취소하고 다른 죄도 아니고 그 내란범이에요. 우리가 직위원을 정상이 아니라고 보는 게 날짜 계산도 아니고 시간 계산해가지고 풀어주고 그다음에 윤석열이 저렇게 돌아다니는데도 재구속하지 않고 구속영장은 아직 안 들어온 상태에서 보석 허가 조건을 이행을 해버리면 이행하겠다. 그러면은 사실은 아직 구속영장이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반바지 입고 또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직 다 꾸려지지도 않은 특검에서 신속하게 추가 기소할 수 있는 건을 왜 검찰은 몇 개월 동안 뭉개고 있다가 보석 신청이나 하고 이 사람들이 남을 수사할 때는 법과 제도를 막 가지고 놀아요. 법과 제도를 뛰어넘을 때도 있어요. 보면 절차를 다 뛰어넘고 무자비하게 수사를 해댑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이제 수사의 대상이 되니까 법과 제도를 막 가지고 놀면서 한마디로 개소리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오늘 첫 번째 이슈로 이 직위원회를 또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일단 조은석 특검이 아주 전격적으로 김용현을 추가 기소했죠. 김용현 마음은 지금 어떨까요? 이럴 줄 알았으면 보석을. 근데 지금도 보석을 허가를 해준 상태니까 내가 그 조건 지키겠다 하면은 풀려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본인이 거부한 거니까요. 예. 그러니까 직계의 쥐가 넘어갔다고 해야 될까요? 아예 활보하고 다니려고 그 보석 허가 난 것조차 거부를 했는데 이제 추가 기소되면 재구속되게 구속 기간 연장되고 지금 뻔한 수순이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6월 16일 날 그냥 나가서 며칠이라도 좀 주변 정리를 할 거 그랬나? 이런 후회를 좀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게 불법이니 뭐니 해가면서 지금 떠들어대고 있는데 6월 26일까지 이제 구속기간 이었잖아요. 구속기간 만료가 되는데 6월 16일 날 보석 허가가 났습니다. 그러면 보석금 1억에다가 좀 조건부로 좀 제한이 붙었죠. 이런 거 저런 거 관계인들 만나면 안 된다. 뭐 주거지도 뭐 제한되고 이랬는데 본인이 그거 뭐 완강히 거부하고 이러다가 지금 수사 준비 기간에 뭐 이러면 되는 거냐 이렇게 떠들고 있지만 특검법에 명시가 돼 있거든요. 수사 준비 기간에도 수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변호인은 뭐 하는 사람인지 제가 좀 궁금하고요. 특검법을 보지도 않았나 싶고 그래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나 싶은데 아무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그다음에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재구속 영장 청구하면 이거는 뭐 당연히 연장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본인이 어쩌면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내게 내가 넘어갔구나 하고요. 김용남 의원이 변호사시니까 빨리 와야 법률적인 것을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 오셨죠? 근데 박영식 앵커님 일단 지금 김용현이 추가 기소하고 영장을 청구하면 이거는 영장을 어떻게 발부합니까? 바로 직위원 재판부에서 발부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대법원 예규에 나와 있는 대목을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 관련 사건은 기존 재판부에 배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 법조계의 일반적인 전망이나 이 예규에 따르자면은 어쨌든 영장 발부도 안타깝게도 우리가 주제로 다루고 있는 직위원 판사가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뭐 아무래도 내란 전담인 직위원 부장판사 재판부로 또 합쳐지지 않겠다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고 특검이 지금 추가 기소와 함께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상태이다 보니까 이 요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저희가 좀 기다려봐야 되는데 이미 정부가 바뀌어 있고 우리가 직위원 판사에 대한 비판, 합리적인 비판을 지난 기간 동안 해온 대목을 직위원이라는 인간이 잘 받아들인다면 새 정부에서만큼은 직위원이 그동안 보여줬던 행동을 보여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재판 중인 피고인에 대해서 이제 검찰과 특검 쪽에서 추가로 기소를 하면 재판부는 직권으로 새로운 구속영장을 또 발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원래 이제 원칙대로 한다라면 이 내란범이 거리를 활보하는 것은 뭐 불가능한 일이죠. 윤석열의 구속 취소 인용만큼이나 직위원의 결정이 지금 기다려지고 있는 대목인데 당연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상식적인 결정이 내려질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영장 청구는 영장 청구 전담 판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아마 영장 청구를 할 가능성이 근데 높고요. 또 아니 그걸 내가 지금 김영남 변호사 오시면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영장 청구를 영장 전담 그쪽에서 하지 않고 그렇습니까? 재판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고 그 사람 재판을 하고 있으면 재판부가 그러니까 이미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을 검찰에 추가로 기소하면 재판부는 직권으로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그 내에다가 그러면 예를 들면 주기현 재판부에다가 구속영장 청구를 한다라는 얘기인 그렇죠. 거겠죠. 예. 그 내용 자체는. 그걸 그럼 좀 이제 말씀하셨던 물어보려고. 그러면 이제 예. 직위원이 다시 또 재판을 병합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건데. 예. 그럼 제가 볼 때 빨리 검찰에서 기피 신청해야죠. 그러니까 재판부를 기피 신청을 하다 검찰에서 해야 돼서 검사들이 해서 직위원 판사가 이 재판을 하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검찰이 추가 기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부가 지금 그 본인에 대해서 보석? 예, 보석 허가. 결정을 해버린 거지 않습니까? 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한 검찰 또는 직위원 판사에 대해서 검찰 스스로가 저 기피 신청을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기피 신청을 해서 다른 재판부로 넘어가게 하는 게 맞는데 만약 그대로 진행된다면 많은 국민들이 계속적으로 최근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재판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좀 빨리 좀 경찰이 윤석열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세 번이나 본인이 나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아, 속보가 떴네요. 이번에 김용현 추가 사건이 직위원 재판부가 아니고 다른 재판부로 배당이 됐네요. 아, 그렇습니까? 방금 속보가 떴는데 그럼 뭐. 서울중앙지법은 김용현 사건을 형사합의 34부 부장 한성진에 배당했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배당 방식으로 이번 사건을 형사합의 34부에 배당했다. 아, 예. 그게 맞겠죠. 그러면은 직위원 쪽이 아니고 그런데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혀 그러니까 특검이 기존 내란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 25부가 병합 여부를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니까 지금 직위원이 가고 있는 것은 형사합의 25부고 이번에 김용현 지금 새롭게 추가 기소한 것은 공무집행 방해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 사건인데 이건 형사합의 34부에 배당을 했다는 겁니다. 따로 이렇게 가는데 이걸 병합할 거냐? 이것은 그렇죠. 또 나중에 본다는 이제 거죠. 결정을 해야 되는 거겠죠. 예. 직위원회를 이제 국민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김종국 원장님 보석을 본인이 허가를 한 상태잖아요. 그런데 추가 기소가 됐어요. 영장을 발부를 해야 된다. 이런 경우에 본인 스스로 충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자체가 재판을 회피하는 것이 가장 나은 판단인데 그럴 가능성들은 전 거의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직위원 판사가 해온 행위에 의해서 두 번의 지금 지금 두 번째 탈출은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첫 번째 탈출은 직위원과 심우정의 합작품으로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구속영장 청구를 갖다가 일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최초로 바꿔서 내보냈고 심우정은 즉시항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1차 탈출이 벌어져서 많은 국민들이 엄청난 예를 들면 분노에 쌓였던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검찰이 추가 기소하지 않아서 재판부가 보석 결정을 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또 김용현은 아니다. 나 조금 있으면 나가는데 내가 왜 보석 결정을 받겠냐고 거부를 하고 나 1억 안 낼게 뭐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직위원 재판부가 이 재판을 계속하게 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란 재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일 수밖에 없고 좀 그렇다면 좀 법원에서 뭐 그런 선례가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재판부를 따로 배당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을 위한 법원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양심적인 결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이제 그렇게 따지고 보면 또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기존의 대법관들을 또 신뢰할 수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서 앞으로 어떤 상황으로 갈지 알 수 없겠습니다만 어떤 형태로든지 내란 우두머리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같은 경우는 밖으로 활개치는 게 아니라 감옥 안에서 재판 수사를 받는 게 맞다. 그래야지만 증거인멸의 우려들도 적고 국민들 같은 경우도 안심하고 재판 과정을 지켜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쉽지는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런 판단은 듭니다. 예, 김영남 의원님 오셨으니까 법률가니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일단 김용 의원이 추가 기소해가지고 구속영장을 만약에 청구를 하면 기존의 영장 발부하는 것처럼 영장 전담 판사가 심리해서 발부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 직위원 재판부나 지금 보니까 형사합의 34부에 배당했다라고 하는데 그쪽에서 영장을 심사합니까? 그러니까 통상의 경우에는 그 추가 기소잖아요. 이거는 추가 기소를 하게 되면 검찰에서 기소하면서 병합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재판을 하던 거하고 합쳐달라는 거를 하고 그러면 통상의 경우에는 병합이 되거든요. 예. 병합이 되면 이게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가 기소하면서 연장 형태로 가기 때문에 영장 전담 판사가 아닌 기존 재판부에서 이제 영장을 연장을 해주거든요. 잠깐만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이게 지금 실무라서 좀 헷갈리는데 서울중앙지법이 일단 김용현의 사건을 형사합의 34부에 배당했는데 이것은 사건이 들어오면 무작위 전산 배당으로 하는 그렇죠. 모양이에요. 예. 근데 이걸 이제 형사합의 34부에 배당을 했는데 특검이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예. 이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직위원회가 병합 여부를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그러면은 병합하겠다. 예. 라고 하면 결국은 직위원회가 그럼 영장 발부를 책임지는 겁니까? 그렇죠. 예. 어. 그런 구조로 가는 거죠. 근데 통상의 경우에는 그렇게 합니다. 그냥 그게 별 문제 없이 되고 추가 기소가 돼서 특히 이렇게 절대로 풀어줘서는 안 되는 피고인들은 이제 2달 단위로 계속 연장을 해 가거든요. 그러니까 1심 구속 기간 6개월이지만 사실은 6개월짜리 영장이 한 번에 나오는 게 아니고 2달 단위로 연장을 해 나가는 방식이고 다만 한 사건 갖고는 6개월 이상은 구속 못 하는 예. 방식이거든요. 우리 구속 방식은. 그래서 지금 병합 신청을 한다고 했으니까 통상 기존 사건이 있으면 병합 신청을 하죠. 추가 기소를 그러면 하면서. 이제 병합을 만약에 해가지고 예. 지금 이제 특검도 병합을 요청한다라고 하니까 직위원 쪽으로 다시 병합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네. 김용 의원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직위원은 김용 의원을 보석을 허가해 준 상태 아닙니까? 예. 그런데 영장을 만약에 청구를 하면 직위원회가 판단합니까? 그렇죠. 그러면 본인 스스로 말이 안 되잖아요. 보석을 허가해 놓고 영장을 또 발부를 할까요? 아니 그 경우에 이제 보석 허가 결정을 취소해야죠. 추가건이 들어왔으므로 사실은 그 보석은 앞서 기소된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 1심 구속 기간 6개월이 다 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법률상은 6개월 이상은 절대로 구속을 못 시켜놓게 돼 있거든요. 한 사건 갖고는. 그러니까 구속 만기가 다 돼가니까 보석 형태로 풀어주려고 했던 건데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재판부라면 네. 근데 추가 기소권이 떴잖아요. 그러면 다시 2달 단위로 3번까지 6개월을 더 구속 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판단을 해야죠. 이게 풀어졌을 때 그러니까 그야말로 보석을 허가해 줄 사유가 있느냐. 풀어줬을 때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고 보석을 허가해 줘야 되는 사유에 해당되느냐. 근데 이건 이른바 국사범이란 말이에요. 예. 다른 죄도 아니고 내란범이에요. 그럼 판단을 해야죠. 그러니까 추가건이 없을 때는 6개월 이상은 절대 우리 법상 구속을 못 시켜놓게 됐으니 풀어준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밖에 없지만 추가건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로 앞으로 6개월을 더 구속해 놓을 수 있는 거고 법률적으로는. 그래서 구속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정상적이라면은 구속을 연장해야죠.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왜냐하면 직위원회가 정상이냐 아니냐 우리가 이걸 헷갈리기 때문에 지금 진도가 안 나가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런데 정상적인 상태라면 어떻게 되는가 예. 하는 것을 먼저 보고 네. 비정상적인 것은 따로 논의를 해야지 이야기하다가 이놈이 정상이 아니니까 막 이렇게 되면 이제 진도가 안 나가잖아요. 예. 일단 우리가
직위원을 정상이 아니라고 보는 게 날짜 계산도 아니고 시간 계산해가지고 풀어주고 그다음에 윤석열이 저렇게 돌아다니는데도 재구속하지 않고 그리고 또 룸사롱 가서 삼겹살 구워 먹고 뭐 이런 것을 보면 정상이 아닌 거 아닙니까? 뭐 일단은 이름은 예. 그걸로 봤을 때는 그런데 정상적인 절차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번에도요 지금 우리가 직위원을 정상적이라고 봤을 때는 보석을 허가한 게 구속기간 만료가 돼서 나가버리면은 더 안 되니까 오히려 상식적으로 보석의 조건을 달아서 내보내야 다시 구속을 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보석을 허가해 준 거라고 우리는 보는 거죠. 예, 뭐. 예. 그런데 직위원이가 정말 그랬을까는 궁금한 거고.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김용현이가 지금 보석이 허가된 상태잖아요. 예. 병합해서 구속영장 발부해서 추가로 구속을 또 할 것 같아서 나 그러면 오늘이라도 1억 내고 그 조건 지킬게 하고 받아들여버리면 김용현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미 기소가 됐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앞선 건으로는 보석하더라도 뒤에 기소된 거로 구속영장 발부하면 되죠. 그러니까 영장을 발부를 하기 전에 예. 지금 영장 청구를 아직 안 한 상태 아닙니까? 근데 보석은 허가가 나 있는 상태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나 지금 나갈란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아, 그러니까 구속영장은 아직 안 들어온 상태에서 보석 허가 조건을 이행을 해버리면 이행하겠다. 아, 그러면은 사실은 아직 구속영장이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풀어줘야 되는 지금 허가가 상황이죠. 나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항고를 지금 한 상태 아닙니까? 근데 나 항고 취하하고 나갈 거야. 라고 하면 그러면 법률적으로는 보석으로 나가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빨리 직위원 재판부가 그걸 취소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렇죠. 그 경우에는 그 빨리 보석 취소를 취소를 해라. 할 수 있어요. 재판부에서. 보석 취소를 안 하니까. 그렇죠. 그게 문제인 거죠. 오늘 중으로 하겠죠. 오늘 중으로요? 빨리 영장 청구를 어제 해야죠. 해야죠. 반바지 입고 또 돌아다니는 거예요? 김용현이도 반바지가 있나요? 있겠죠. 그 지금 거의 뭐 내란 수계와 중요임무 종사자 1, 2가 반바지 입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우리가 지켜봐야 될 그런 황당한 상황이 올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걱정을 해야 된다는 게 참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보면 특검법의 내용과도 직위원 판사가 지금까지 재판해온 거랑 충돌해요. 특검법에 의하면 모든 재판은 1심 6개월 이내에 결정을 한다. 2심과 3심은 3개월에 결정한다고 돼 있거든요. 특검법 안에. 근데 직위원 보면 막 2주에 한 번씩 재판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 속도로 하게 되면 1심을 절대 결정을 낼 수 없게 재판을 벌였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1심, 그러니까 6개월 이내에 1심을 할 생각이 전혀 없이, 그러니까 작정을 하고 재판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 중대한 사안, 6개월 내에 1심에서 판결이 나지 않으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풀어줘야 되는 상황인데, 풀어주는 사람이 누구냐?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인 거예요. 근데 재판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형태로든지 다음에 특검에 의해서 추가 기소가 돼가지고 이 사건을 진행을 하게 됐을 때 직위원 판사가 6개월 내에 1심을 한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참 답답하긴 한데 이거를 재판을 이렇게 진행할 사건은 전혀 아니죠. 김영남 의원님 보시기에 법률가로서 지금 직위원 재판부가 김용현, 윤석열 재판을 얼마 만에 한 번씩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이게 정상적입니까? 아니면 좀 느슨한 겁니까? 느슨하죠. 아니 다른 사건이라면 이렇게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어요. 한데 이거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내란 사건을 그 직위원 재판부에 배당을 하면서 다른 사건 추가 배당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럼 빨리 끝내야죠. 일주일에 뭐 2번이든 3번이든 재판을 해서. 지난번에 조희대가 이재명 대표 처리할 때처럼 그렇게 속도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약간 말이 안 되는 재판이었기 때문에 그건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만 하여튼 그 정도로 서둘러야 되는 건 맞죠. 예. 정필성님이 직위원 이름 석자로 삼행시를 주셨는데 우리 박영식 앵커님 한번 띄워주세요. 직위원. 지, 지랄 그만하시고 귀, 귀찮으면 재판 그만하시고 연. 연금 타려면 판사 그만하시고 얼마나 답답하시면 이제 저런 삼행시를 주셨겠어요. 근데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쨌든 조은성 특검 측에서
이 김용현이 6월 26일이 이제 구속 만기이다 보니까 그 전에 빨리 이제 구속을 연장하기 위한 서면으로 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지경까지 지금 간 거잖아요. 특검 쪽에서 이제 그런 서면까지 법원에 이 피의자의 신병 확보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구속영장 발부 촉구 서면까지 이 법원에 보냈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이 국민들의 요구를 받은 특검으로서 지금 이 사안이 긴급하게 받아들여지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직위원이 하든 지금 이제 새롭게 배당이 된 한성진 판사가 하든 병합이 되든 아니든 간에 이제 사법부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 영장 발부는 너무 상식적인 결정이어가지고요. 새롭게 추가된 혐의에 대해서는 이 기소된 혐의에 대해서는 영장을 빨리 발부를 해야죠. 아니 지난번에 구속 취소시킬 때도 직위원과 검찰이 짬짬이로 한 거 아닙니까? 즉시한 거 안 하고 풀어주고 그렇게 해서 도리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이 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검찰에서 보석 신청을 하고 직위원이 또 허가를 해주고 지금 원투를 다 이런 식으로 내보낼 작정을 하지 않은 이상 검찰에서는 왜 추가 기소를 못했냐 이렇게 우리가 따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특검에서는 즉시 이렇게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출범 아직 다 꾸려지지도 않은 특검에서 신속하게 추가 기소할 수 있는 건을 왜 검찰은 몇 개월 동안 뭉개고 있다가 보석 신청이나 하고 이런 걸 대행합니까? 그러니까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34부 한성진 부장판사도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네요. 이재명 대표한테 지난해 11월 15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판사라고. 공직선거법 1심. 예. 아무튼 김용현 사건을 법원이 어떻게 처리하느냐 국민의 아주 초미의 관심사인데 김영남 변호사님은 순리대로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 가장 옳다고 보십니까? 재판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재판부 두 개에 나눠서 각각 재판 진행하기보다는 통상의 경우에는 병합을 하죠. 기존 재판을 진행하던 재판부에 병합을 해서 같이 진행을 하는데 구속 기간 안에 재판을 끝내고 선고를 할 수 있도록 재판 진행을 서둘러야죠. 그건 당연한 상식인데 지금 법원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이게 상식하고 잘 안 맞게 돌아가고 있어서 근데 지금쯤은 정신 차리지 않았을까요? 글쎄요. 근데 정신 차린 것 같지 않아 보여요. 이게 벌써 내란이 일어난 지가 반년이 넘어갔는데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검찰도 그렇고 뭐 검찰은 원래 그렇지만 이번에 그거 하는 거 보십시오. 그리고 김건희 녹취가 이렇게 새로 나오는 과정을 보면 검찰이 얼마나 수사를 개판으로 했는지 알 수가 있는데 내란도 곽종원 전 특전사령관이 지금도 드러나지 않은 게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예. 핵심적인 것들이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란 특검이 신속하게 빨리 움직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와중에 김영현 풀어주고 좀 있으면 누구 풀어주고 지금 이렇게 그럴 판이죠. 진행이 될 판이니까 황당한 거 아닙니까 저희로서는. 그래서 좀 더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해서 전모를 밝힐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인데 지겨운 때문에 우리가 이게 딱 뭔가 브레이크가 딱 걸리는 느낌이 매번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외환 문제는 기분이 가장, 나빠요 지금 아주. 그러니까 외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외환 문제가 지금 전혀 수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원점 타격을 해라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드론을 갖다가 말도 안 되는 고도를 낮춰가지고 실제적으로 공격하는 것처럼 했다. 그다음에 아파치 헬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기들 스스로가 왜 이렇게 하지? 이 정도 상황이 되게 되면 전쟁이 발생할 수도 있는 장면들이 있는 건데 이게 아파치였고 드론 같은 경우도 저희 북한에 있는 고위직들이 있는 곳에 아래로 하강한 것이 있었고 그다음에 연평도에서 포격 훈련을 하는데 거의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포격 훈련을 했던 내용들이 다 확인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드론사 같은 경우, 그다음에 이 내란의 가장 주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방첩사 같은 경우, 여기에 대한 수사가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람들이 밖으로 줄줄이 나오면 뭐 하겠습니까? 이렇게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한 증거인멸을 조직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검찰과 주기현 판사가 방임한다라고 하는 것, 방조한다라고 하는 건
실제로 이 사람들이 내란의 공동체라고 하는 부분들을 스스로 자인하는 거나 마찬가지 상황인데 이걸 우리 국민들이 내두고 받을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가둬야 될 것 같고요. 빨리 가둬야지만 저는 말씀하신 것 직위원 재판부에 병합을 한다고 하더라도 특검법에 의하면 6개월 내에 1심 판결을 내야 되니까 결정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빨리 좀 구속 수사가 다시 추가로 돼가지고 국민들이 좀 안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김영남 의원님 특별 재판부를 설치한다든지 내란과 관련해서 재판부를 따로 설치하고 이럴 수는 없나요? 그거는 특별재판부는 쉽지 않은 문제죠. 사실은 그거는 특별검사까지는 우리가 법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재판부는 그게 법률로서 가능한지는 좀 따져봐야 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 헌법상에 물론 이제 그 헌법상에 그 법관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특별재판부도 법관으로 구성하면 된다는 의견도 있고 아니면 개별 사건을 위한 특별재판부는 헌법에 반한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논의가 한참 진행이 돼야 될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역사가 이렇게 정신 이상한 판사 하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셔야 되겠습니까? 지금 또 김용현도 그렇지만 지금 윤석열에 대해서도 지금 3차 출석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경찰이 영장을 신청을 할 것 같은데 만약에 윤석열에 대해서 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이 청구하면 이것도 직위원회가 발부합니까?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아니죠. 이건 다릅니까? 예. 그건 지금 구속 상태가 아니고 나와 있는 상태니까. 예. 영장 이거는 전담 별도로 판사가. 영장 전담 판사가 지금 윤석열이 세 번째 출석 요구도 불응했거든요. 예. 그 불응한 이유가 뭐 다른 이유가 아니고 요건이 안 돼서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석을 지가 안 죄가 하고 되는지 있는데 안 되는지 지가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스스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를 왜 피의자가 본인이 판단해요. 죄가 된다, 안 된다고 된다. 얘기한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불출석 사유인데 사유를 댈 게 없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죠. 네. 네, 김건희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대선 전에는 나이가 대선에 영향 줄 수 있어. 자의식 가행도 아니고 이게 지금 뭔 소리지 우리가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특검이 곧 이제 할 거니까 검찰에 나가는 건 무의미해 의미가 없어라고 본인이 정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특검에서 오라고 하니까 이제 입원하잖아요. 제멋대로인 부부가 둘이서 완전히 멋대로 그냥 다 본인들의 그 죄에 대해서 판단하고 검사, 판사 다 겸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변호인까지. 그게 너무 심각해요, 지금. 둘이 똑같아서. 그러니까 이게 사악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사람들이 남을 수사할 때는 법과 제도를 막 가지고 놀아요. 막 그 법과 제도를 뛰어넘을 때도 있어요. 보면 절차를 다 뛰어넘고 무자비하게 수사를 해댑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이제 수사의 대상이 되니까 법과 제도를 막 가지고 놀면서 이렇다 저렇다 안 된다라고 뭐 해명 내지는 설명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법리적으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고 뭐 경찰이 적용한 혐의 자체가 뭐 자신이 관여한 지시가 없다, 관여한 바 없다, 이제 이런 식의 설명인데 이게 지금 윤석열의 경우에는 나와서 조사받으라는 거거든요. 48시간 뭐 이제 강제 구인해가지고 뭐 체포영장이라는 게 딱 48시간짜리니까 나와서 그냥 조사받으라는 건데 이거 가지고도 말이 많아요. 이게 뭐 지금 구속영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뭐 일반인들이나 민간인들의 경우에는 경찰에서 출석 통지서 날라오면은 본인이 직접 전화해가지고 수사기관과 협의하에 주말이라도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본인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뭐 대면 조사가 아니라 서면 조사 내지는 비공개 조사만을 원한다라는 게 본인들이 지금 법 위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참 김영남 의원님한테 이것도 하나 좀 여쭤볼게요. 지금 김용현이가 이거는 불법이다 추가 기소한 게 특검 준비 기간인데 기소한 것은 이건 불법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그 주장은? 내란 특검법에 그 조문이 아예 들어가 있습니다. 준비 기간 중에도 기소할 수 필요할 있다. 때는 수사할 수 있다. 수사와 뭐 그 공판 관여도 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들어가 있어요. 제10조 예. 수사기관 등에요. 다만 예. 수사 준비 기간 중이라도
증거의 멸시를 막기 위하여 신속히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라고 돼 있기 네. 때문에 아. 수사에는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거 다 들어가 네.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 아니 민주당에서 특검법을 발의해서 통과시킬 때 이 얘기 다 나왔던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얘는 공부도 않고 싸우는 거네. 김용현 변호사는 뭐 하냐? 예. 이거 읽지도 않았냐? 그리고 본인이 알지도 못하면서 이거 문제 있다라고 제기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는 얘기를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모르든지 아니면 알면서도 뭐 이런 개기는 식으로 건지. 개기는 건지 네. 뭐 그렇게 하는 거겠죠. 또 하나는 두 번째 이유로 내세운 게 뭐 피의사실 공표라고 주장을 했던가요? 피의사실 수사 내용 공표, 수사 죄 내용 공표? 및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그래갖고 고발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특검을. 그렇죠. 뭐 확인되지 않은 거 가지고 니네가 뭐 했다고 수사했다고 갖다가 공표를 해서 나에게 명예를 훼손하냐 이런 내용으로 한 그거는 거죠. 고소해도 각하 대상인데. 각하 대상. 아니 왜냐하면 피의사실 공표라는 거는 기소 전 공표할 때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은석 특검이 기소하면서 그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건 아예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가 없어요. 원천적으로. 그거는 완전 넌센스입니다. 예. 뭐 한마디로 개소리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점잖게 저는 각하 대상이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각하. 아니 이게 얼마나 윤석열도 웃긴 게 뭐냐면 비합헌 정보를 지우라고 지시했다라고 하는 진술이 나온 거잖아요. 예. 진술을 확인해 보려고 하니까 너 나와봐. 맞는 자만지 확인해. 그랬더니 나는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어. 아 그걸 물어보려고 한다니까 우리가. 확인을 하는 그러니까 거죠. 나와서 얘기를 하라고 그랬더니 난 지시한 적이 없어. 말도 안 되는 얘기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구속영장 청구하죠. 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보는 거죠. 자, 이제 아무튼 뭐 특검이 이렇게 전격적으로 또 시작하고 뭐 이러는 걸 보면서 우리가 기대를 갖고 있는데 오늘 내란 특검보가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내란 외환 사건을 수사할 내란 특검은 특검보가 6명인데요. 오늘 아침에 조은석 특검이 6명 명단을 공개를 했습니다. 보니까 특검보가 검사장급 대우를 받더라고요. 그렇죠. 와, 특검보가 세네요. 아, 대우가 높아요. 예, 검사장급이면 차관급 아닙니까? 차관급이죠. 예, 그러면 특검은 장관급이네요. 특검이 장관급이던가 고검장급이던가 약간 헷갈리는데 장관급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예, 아무튼 그냥 특검보 대우죠, 뭐. 예, 뭐 그런 급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죠. 많은. 근데 특검보 이번에 임명된 사람이 검찰 출신 김형수, 박억수, 박지영, 박태호 변호사 그리고 이윤재 명지대 교수, 경찰 출신 장우성 변호사 이렇게 6명인데 혹시 김영남 의원님 아는 사람 있어요? 그 앞부분 세 사람은 아는 것 같은데요. 김형수, 박억수, 박지영. 아, 예. 아, 어떤 분들입니까? 아니, 다 열심히 하고 예. 일도 잘하고 그랬던 사람이죠. 아마 박지영 변호사는 그 전에 제가 법무부 근무할 때 법무부에 같이 있었던 거로 제가 기억을 어렴풋하게 하는데 이게 벌써 한 17, 8년 전 일이라 약간은 가물가물해요. 박지영 특검보는 여성입니까? 예. 아, 이분이 이제 공보 업무를 담당한다고 그러네요. 대변인을 하는 거죠. 그때 검찰 일과 근무했던 그 검사 아닌가 싶어요. 예. 29기라고 하네요. 아,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번에 조은석 특검이 서울 고검의 사무실을 튼다고 해서 왜 그쪽으로 가냐 이렇게 비판하는 말들이 꽤 많던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약간 의외였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가 특검을 여러 차례 한 바 있습니다만 한 번도 검찰청 청사 내에 특검 사무실을 마련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왜 저러지 그랬는데 김용현 전 장관을 전격 기소하는 거를 보니까 만약에 그게 검찰청사에 사무실을 마련 안 했다면 그 작업을 할 공간이 그저께까지 마련이 안 됐을 거예요. 왜냐면 민간 건물에 들어가려면 그거 사무실 알아봐야죠. 임대차 계약 체결해서 또 사무실 꾸미느냐고 뭐 인테리어 공사하고 집기 넣고 하다 보면 이러다 보면 그냥 20일이 가는 거예요. 근데 고검청사에 들어가는 건 다 있잖아요. 그 안에 이미. 그냥 사람 몸만 들어가면 바로 그 수사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용현 전 장관을 전격 기소하는 하는 걸 보니까 아 저러려고 글쎄요. 고검청사로 예. 들어가려고 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요, 박영식 앵커님. 그렇게 안 했으면은 김용현 전격적인 추가 기소도 어려웠을 것 같기도 하기는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미 기소돼서 피고인이 된 여러 군 수뇌부들, 그 계엄군 수뇌부들의 경우에는 내란 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아까 잠깐 언급했던 이 내란 특검에서는 외환죄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 고검청사가 보안이나 안보를 유지하기에는 가장 이제 적합하다는 판단이 있어서 만약에 이제 외환죄를 판단하려고 하면은 기밀한 내밀한 정보들이 많이 이제 교류가 되기 때문에 그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 정보의 민감성 때문에 고검청사를 도감청 위원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장소라고 선택했다라는 배경을 꼽은 것이고 사실은 뭐 특검의 규모나 이런 측면을 봤을 때도 3계층을 비워야 된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3계층에서 한 4계층 정도 비우고 대략적으로 총 한 300명 정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적합한 청사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간 시설이나 다른 시설을 가기보다는 고검청사를 선택한 이유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어때요? 우리가 믿어줘야죠. 뭐 일단 우리 국민들이 6개월 내란 과정에서 뭘 해도 못 믿는 이런 것이 생겼어요. 워낙 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서 그래서 일단 왜 특수통 검사를 특검을 시켰지부터 시작을 했던 측면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검찰도 내란 사건에서 자유롭지 않다. 뭐 선관위에 검찰과 국정원 사람들이 올 거다라는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내란 과정에서 심우정을 비롯한 검찰이 보였던 태도 자체가 내란에 동조하는 세력처럼 보였던 모습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왜 굳이 거기를 들어가느냐라는 논란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호랑이를 잡으려고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거냐 아니면 호랑이랑 타협하는 거냐 뭐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형태로든지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으로서 조은석 특검을 선택했을 때에는 선택한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좀 지금까지는 제대로 된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하신 정황들을 보면 그런 공간에 들어가게 된 사유들에 대해서도 납득할 만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돈은 부릅뜨고 조은석 특검이 적어도 내란 수사를 매우 정밀하고 전격적이고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좀 감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조은석 특검이 추가 기소를 하게 된 중요한 이유는 조은석 특검의 지금까지 특수통 수사의 경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의 여론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조은석 특검이 조금이라도 새길로 가게 된다면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압력을 넣어서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협업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